Hey guys, 오늘은 39번, 40번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9번을 보면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그리고 글의 소재는 무엇일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꽤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In some cases, their brains had ceased to function altogether. 일단 여기서 뇌가 나오고 뇌가 기능을 멈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뭔가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의학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서는 뇌가 멈출 만한 어떠한 상황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경우에는 뇌가 멈추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뇌가 멈춘다는 점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되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보다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뭐 위험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cease to 하면은 뭐뭐 하기를 중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첫 문장부터 읽어보면서 어디에 뇌가 멈춘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 한번 볼게요.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of the 1960s, 1960년대의 모든 의학적인 성취들 중에서, 자, 여기서 of는 뭐뭐 중에서란 뜻도 되니까, the most widely known was the first heart transplant performed by the South African surgeon Christian Barnard in 1967. 이 1967년에 남아프리카의 서전은 어떤 의사예요?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인 크리스티안 바나드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이래요. 1960년대 가장 잘 알려진 의학적인 성취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이다. 여기서 이제 컴마하고 performed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그때 그는 1967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외과 의사에 의해서 수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수행이 된 거니까 수동분사가 쓰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기에는 1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엔 앞에서 뇌가 정지했다는 상황이 나올 만한 부연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뒤를 읽어보면 The patient's death 18 days later did not weaken the spirits of those who welcomed the new era of medicine. 그래서 그 환자, 더가 붙었다는 건 앞에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근데 patient란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독해력이 필요한 거죠. 맥락상 봤을 때 심장 이식 수술 받은 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환자의 18일 이후의 죽음이라는 건 1967년에 크리스티안이 어떤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로부터 18일 뒤에 결국 그 환자는 이식을 받았는데도 죽긴 했다는 거죠.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이제 약화시키지 않았다. The spirits, 어떤 영혼을, those who welcome the new era of medicine. 근데 이제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영혼이라면 여기서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정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ose는 명사로 쓰였는데 those people과 같은 의미예요. 뭐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바로 60년대의 가장 큰 의학적인 성취고 그 이후에 그 환자는 결국 며칠 안 돼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의학에서 새 바람이 불었다. 이게 완벽히 성공적인 수술이 아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뇌가 정지했다에 대한 맥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The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s was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abilit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었나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link to의 to는 전치사예요. 뭐뭐에 연결되다. 뭐뭐에 방향성이 있고 의미가 있죠. 부정사 아니에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공호흡기의 발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hospitals in the 1950s. 1950년대에
병원으로 소개가 되었다. 요거는 수행평가에서도 나왔던 거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여기 같은 경우에 선행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주어, 빠진 주어가 곧 선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50년대에 병원에 도입되었을까요? 인공호흡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respirators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라는 게 도입이 된 거니까 여기 수동태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이 된 거는 이 인공호흡기와 심장 이식 수술 간의 연결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인공호흡기가 도입이 됐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헤드 PP 이렇게 과거 완료가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50년대 병원에는 이미 인공호흡기가 들어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60년대에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했다. 어쨌든 여기까지도 뇌정지에 대한 어떤 힌트는 없어요. 인공호흡기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읽어볼게요. Respirators could save many lives. 인공호흡기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But not all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ever recovere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s. 그러나 not all those.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심장이 keep 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겠죠. 심장이 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심장이 뛴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그러니까 심장은 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기관은 마비가 돼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공호흡기 자체로는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진 못했다는 거예요. 심장만 뛰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을 보면은 The realization that such patients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led to the setting up of the Harvard Brain Death Committee. 여기 읽었을 때 이제 눈치를 채야겠죠. 주어진 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지? 뇌가 멈췄다. 즉 뇌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하버드에 뇌사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뇌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뒤에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심장은 뛰지만 다른 기능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없어서 몇몇 경우에는 뇌가 정지한 경우도 있었다 하고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야? 이 대시 깨달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격의 접속사죠. 그러한 환자들이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이식을 위한 장기, 그러니까 뭐 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장기들의 어떤 원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 그래서 이 동격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이 어디로 이끌었냐면 lead to 할 때 to도 전치사예요. 뭐뭐로 이끌다. 방향성이 있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정사가 아니에요. The setting up. 그래서 설립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set up 하면 설립하다인데 setting up 명사로 설립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뇌사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도 이어졌냐면 이 전치사 두 개가 모두 red에 걸리는 병렬을 이루고 있는 전치사예요. So its recommendation that the absence of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sh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그래서 어떠한 권고로 이어졌냐면은 그것의 권고에서 그것이 뭘 가리킬까요? 하버드의 뇌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권고의 내용도 지금 realization that과 마찬가지로 recommendation that 동격의 접속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권고의 내용과 같죠. 그래서 어떠한 식별 가능한 중추적인 신경 시스템 활동의 부재 중추적인 신경 시스템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뇌에서 하는 그런 뇌에서 관장하는 기능들이죠. 그런 것이 없을 경우를 should be야 뭐가 돼야 된다고 권고를 했냐면은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버드 뇌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은 the recommendation 그래서 이 뒤에 5번에 아무것도 끼지 않아야 권고를 했고 그 권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권고, 이제 심장이 뛰는 것을 옛날엔 심정지를 사망의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하버드 뇌사위원회에서는 뇌사도 사망의 기준으로 한다. 그런 걸 권고한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가 has since been adopted. 그 이후로 여기서 since는 그냥 부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채택이 되어 왔다. 그래서 have pp니까 뭐뭐 되어 왔다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완료형이 쓰였고 채택이 되는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였죠. 그래서 with some modifications almost everywhere. 그래서 몇몇의 이제 수정을 거치긴 했으나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런 하버드 뇌사위원회의 권고가 그 이후에 채택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잘 읽은 다음에 앞뒤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넣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40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문장 요약 문제죠. 그래서 요약 문제는 뭐부터 읽어라? 요약문을 읽어라. 왜냐하면 요약문이 곧 뭐죠? 주제죠. 그러니까 주제를 알려주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약 문제에서 3점짜리랑 빈칸 문제에서 3점짜리 중에 아무래도 빈칸 문제가 더 어려워요. 요약은 주제를 던져주니까. 주제문인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면 Relying on rich natural resources without A economic activities can be a B to economic growth.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relying on 의지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풍부한 자연 원천이니까 뭐 자원이겠죠. 풍부한 이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 A한 경제적인 활동 없이 의존하는 것이 뭐로 이제 될 수가 있냐면은 B가 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원에 대한 의존인데 대신에 자원에 대한 의존 중에서 뭐가 빠져 있어. 그래서 자원에 대한 의존 중에 A가 빠져 있으면 결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B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자원에 어떤 식으로 의존을 하는지를 내가 찾아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겠구나. 이 글은 자원에 대한 어떤 의존에 대한 얘기고 경제에 관한 얘기구나. 뭐 이렇게 소재랑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야 될 정보가 뭔지 목표를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Some natural resource-rich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create an excessive dependence on their natural resources, which generates a lower productive diversification and a lower rate of growth. 그래서 몇몇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주어가 되게 길어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과도한 의존성을 그들의 천연 자원에 그럼 아까 주어졌던 요약문에서 읽은 내용과 일치하죠. 자원에 대한 의존. 그러면 이 의존에 집중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 앞에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앞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또는 an excessive dependence on their natural resources라는 명사구로 봐도 되고 정답은 없어요. 둘 다 맥락이 똑같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천연 자원에 의존을 하는 것은 발생을 시켜요. 낮은 생산적인 다양화를. 당연히 그 나라가 생산하는 것이 천연 자원 말고 다른 게 없어지니까 거기에만 의존하면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양화가 낮아져요. 그리고 and a lower rate of growth. 그리고 성장의 속도도 더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더 낮은 성장 속도와 그 다음에 더 낮은 생산의 다양화를 발생시킨다 했으니까 사실 답을 거의 찾았어요. A만 찾으면 되고 B는 어쨌든 뭐가 들어가겠어요. 경제 성장에 자원에 대한 의존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니까 여기 이제 안 좋은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버리면 되겠죠. shortcut은 지름길이니까 경제 성장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나올 수가 없고 barrier 장벽이다, 장애물이다. 이건 말이 될 것 같고 challenge 도전이다. 도전이라는 말도 어찌 보면은 장애물, 뛰어넘어야 할 벽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남겨두고 다시 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빠져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인지 그 천연 자원 의존의 어떤 형태, 형식을 이제 찾아볼 거예요. Resource abundance. 이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in itself, 그 자체로 란 뜻의 부사구예요. 그 자체로는 need not do any harm. 그러니까 뭔가 해를 줄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 반드시 해를 끼치진 않는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의존이. 그러면 여기서는 의존의 좋은 사례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이것만 머리만 잘 굴리고 독해력이 좋으면 추론력이 좋으면 글을 꼼꼼하게 100% 해석을 못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의존의 좋은 사례는 어떤 거를
의존하면서도 다른 걸 잘 해냈기 때문에 의존을 해서도 경제 성장이 됐단 얘기죠. 근데 지금 요약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이 좋은 사례에서 했던 그 잘한 일을 다른 나라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도대체 뭘 했고, 그다음에 이 개발도상국들은 뭘 안 했는지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찾으면 그게 A가 되겠죠. 뒤에 읽어보면은 Many countries have abundant natural resources.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왔어요. 여기서 have는 가지다란 본동사고 여기서 have는 have pp 현재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뭐 해왔냐면은 manage는 뭔가 감당해왔다는 거죠. 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manage to 하면은 간신히 뭐뭐 하다, 뭐뭐를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utgrow 하면은 더 넘어서 성장했다는 거니까 뛰어넘다는 뜻이에요. 뛰어넘다, 극복하다. 그래서 그들의 의존성을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on them,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자원이죠. 자원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뛰어넘었다. 어떻게 함으로써 diversifying their economic activity. 그들의 경제 활동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전체사라서 뒤에 동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결국 A에 들어갈 말이 뭐냐? 경제 활동의 다양화죠. 경제 활동의 다양화 없이 자원에만 의존했을 경우에 경제 성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미 A를 찾았어. 그래서 거의 한 두 문장을 읽고 답을 찾은 거죠. 네, 우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That is the case of Canada, Australia, or the US. 이러한 국가들은 어떤 국이에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다양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원도 의존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그 좋은 사례의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To name the most important ones. 여기서 to는 뭐뭐 하자면 이라는 의미의 부사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을, 경우들을 불러보자면, 꼽자면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이랑 다른 맥락이 나올 거예요. 앞에는 뭐가 나왔지? 좋은 사례. 자원이 많은데도 자원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양화를 시켰기 때문에 잘한 사례지만 뒤에선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또 한번 답이 힌트가 있을 거예요. Some developing countries,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are trapped in their dependence on their large natural resources. 그러니까 갇혀버렸다는 거죠. trap은 가두다. 근데 수동태니까 갇히다가 돼요. 그들의 어떤 거대한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에 갇혀버리게 됐다. They suffer에서 they는 뭐죠? 그 몇몇 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은 suffer from 뭐로부터 이제 고통받냐면 a series of problems since a heavy dependence on natural capital tends to exclude other types of capital and thereby interfere with economic growth. 그래서 뭐로 이제 어떤 문제의 연속체로 고통을 받냐면 a series of problems 하면은 다양한 문제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since는 여기서 because의 의미로 쓰인 거죠. 어떤 심각한 의존이 여기서 heavy는 무겁다라기보다는 의존은 심각한 거니까 심각한 정도의 그런 의존. 천연 capital은 자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esource랑 여기서는 interchangeable하게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자본에다가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유형의 자본들을. 그래서 이제 다양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and thereby 그리고 그럼으로써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방해한다. 그래서 tends to 다음에 exclude가 1번이고 또 두 번째 어떤 거 하는 경향이 있는지가 interfere인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은 결국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건 천연자원에 의존한 것 자체가 아니라 천연자원에 의존하면서 다른 것을 다양화시키지 않았을 때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갈 말 다양성, 뭐 다양화, 다양한 경제 활동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B에 들어갈 거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그래서 다양화랑 의미가 매칭되는 게 1번,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barrier를 골랐었으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의 지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숙제로는 40번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